선생님의 곤장과 니킥입니다. 자, 이거 한번 예전에 다뤘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40대 교사는 2019년에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을 때린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모두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당시 학부모가 밝힌 학대 내용을 보면 30cm 자로 아이들 입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책상에 눕힌 뒤에 1m 자로 곤장을 때렸다. 2학년 교실에서 3학년 교실까지 아이들을 질질 끌고 갔다. 또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신데 이런 선생님의 행동. 와, 제가 이 니킥은 좀 진짜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일단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들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젊었을 때 뭐 바쁘고 해가지고 잘 못 돌봐준 것이 굉장히 지금 좀 가슴에 남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같으면 굉장히 귀여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초등학교 교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교육적으로 주로 이제 격투기 선수 같은 거로 나가서 본인이 뭔가 트로피를 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성을 살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그 시기에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을 해요. 이건 우리 선생님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나는 스파링 상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청원글을 올린 학부모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계속 뭘 물어봐요. 장난도 그렇죠, 치고. 그렇죠. 그런데 교육학적으로는 엄마도요. 엄마 이거 뭐야? 그런데 얘기해 줬어요. 또 물어봐요. 또 얘기해 줬어요. 세 번째 물어보는데 너 지금 장난쳐? 그러면 안 돼요. 그 세 번째 해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상대를 했을 때는 늘 그런 어떤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마음의 어떤 그 폭이라든가 이 깊이가 깊은 사람이 이런 그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교육적으로는 잘못된 적성이 있는 그 직업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난 지금 50살 넘은 아줌마인데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때 불려나가서 따귀를 맞고 코피가 줄줄 났었다. 성인 남성이 13살짜리 여자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싶었을까? 그 시절 시골 학교에는 화장지도 없어서 공책 찢어서 피를 닦았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컥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도 초등학교 때 솔직히 많이 맞았잖아요. 뭐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많이 맞았죠. 예.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세상도 완전히 변했고,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게 맞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안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생각해봐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교사의 이 소위 말하는 훈육, 이거는 훈육이라고 할 수도 없죠. 또 체벌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죠. 아동학대를 어디선가 이 아이가 세상에. 지금 몸에 상처가 있네, 혹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거 아닐까? 예.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 니킥을 날리고 자로 입 때리는 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맞아봤거든요. 저걸로. 그러셨구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뻘겋게 붓습니다. 그럴 정도로 꼭 되게 기억 오래 가요. 그리고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고, 아이가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진짜 뭐라도 본인의 호기심이나 관련된 질문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1심입니다. 1심. 오늘 다룰 내용은 2심인데요. 1심에서는 구속이 됐었어요. 네, 지금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백 변호사 좀 설명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를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가혹행위죄가 성립합니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 탄원서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면서
법과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초등학교 때 네. 많이 맞아보셨죠? 지금 같으면 다 고소해서 구속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맞았어요. 지금 다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소시효 다 지나서 지금은 봐줄 수 있는데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 그러시군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기억이 나고요. 이름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폭행, 폭력은요.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잘 크진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합니까? 예. 아, 지금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어머님, 이 여사님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많이 매를 들으셨는데. 아니 근데 이거 어머니가 때리는 사랑의 거랑 매죠? 그렇지, 사랑의 매죠, 그거는. 근데 지금 그래 가지고 구속입니다. 예. 아이고, 그거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어도 그건 또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아, 예. 예. 아무튼 예, 그 그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알겠습니다. 사람도 40대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2심에서 또 이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엄청나게 감형이 됐고 쉽게 말해 집행유예가 풀려났죠. 저는 맨 처음에 판결문 보기 전에 1심 끝나고 아, 풀려났어요? 네, 집행유예니까 풀려나죠. 아, 뭐 합의를 했거나 예. 아, 그런 게 그랬나 보다.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1심과 2심의 중간 과정에 변한 게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보호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 보통 항소 기각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일단 재판부가 바라보기엔 이렇게 일단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있고 공사실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 전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대행위의 정도가 법정 구속하기에는 중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송영 기자가 쭉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입었을 정적 피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폭행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판결이 자칫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이게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라는. 물론 뭐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판단했겠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의 이 소위 말해서 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사회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재판부가 이걸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자, 듭니다. 일단 백 변호사님은 2심 판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박 변호사님은 저도 어떠세요? 비슷합니다. 판결문 다 보지 못하고 저희가 변론 활동이나 이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의 아동복지 종사자 등 선생님은 아들 때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별다른 이유 없이 이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되기가 좀 어려운데 1심 판결에서 2심 판결이 별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조금 납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송 기자, 어제도 네. 우리가 그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짜리 제자를 야, 너는 우리 반 7번 없어.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했던 그 소식 전해 드렸었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좀 뭐 후속 뭐가 나왔나요? 좀? 네, 교육청이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최고 나쁜 어린이다. 맞아요. 우리 반은 7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었었는데요. 아이가 불안 증세도 보였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1차 심의를 한 뒤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교사는 지금 학교 측에 장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좀 뭐 이번 아무래도 이게 교사의 폭력, 스승의 폭력 뭐 이런 문제를 다뤘던 거니까 교수님께서 좀 마무리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뭐 사실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뭐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중에서는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좀 말을 거칠게 해도 진짜 멋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칠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강의 시간에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존댓말을 씁니다. 그 존댓말을 쓰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뭐 질문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말을 놓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고객인데 그 고객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 40년, 5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손치더라도 새롭게 이제 자꾸 사회가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사회, 즉 학생들은 변하는데 위에 있는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안 변하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선생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